새벽 5시 알람 소리가 작은 원룸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지은은 눈을 뜨자마자 옆에서 곤히 잠든 6살 아들 민준이의 이불을 다시 덮어주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세상 근심 없이 잠든 그 작은 얼굴을 보면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지만 지은은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35의 얼굴에는 어느새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눈가의 잔주름, 거칠어진 손, 그리고 항상 긴장한 듯 굳어있는 입술. 하지만 오늘도 버텨야 했습니다. 이 일을 그만두는 순간 민준이와 함께 살아갈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시락을 싸면서 지은은 냉장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계란 2개, 김치, 그리고 어제 저녁 남은 밥. 민준이 유치원 도시락을 먼저 싸고 자신의 점심은 간단히 주먹밥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반찬이 부족해도 괜찮았습니다. 어차피 호텔 직원 식당에서 먹으면 되니까요. 옷장에서 유니폼을 꺼내 입었습니다. 호텔 로고가 새겨진 연한 하늘색 셔츠와 검은색 바지. 매일 입는 옷이지만 입을 때마다 몸이 움츠러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옷을 입는 순간부터 지은은 더 이상 박지은이 아니라 객실 청소부가 되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 지은은 민준이의 이불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이 7시쯤 데리러 온다고 했으니 그때까지는 혼자 자야 했습니다. 6살 아이를 혼자 두고 나가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민준아, 엄마 다녀올게. 작게 속삭이고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가는 지은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 새벽 공기는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지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정류장에는 벌써 몇몇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지은처럼 이른 시간에 출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고 지은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각자의 피로를 안고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을 바라보며 지은은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가길. 팀장 전미진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할 수 있기를. 투숙객들의 무시를 견뎌낼 수 있기를. 호텔에 도착했을 건물은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높이 솟은 유리 건물, 반짝이는 로고, 그리고 정문 앞에 서 있는 도엄에 지은은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직원 입구는 건물 뒤편에 있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복도를 지나 직원 탈의실로 향했습니다. 탈의실에는 벌써 몇몇 동료들이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인사를 건네는 사람도 있었고 눈길조차 주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은은 조용히 자신의 사물함을 열고 가방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오늘도 힘든 하루겠네. 옆에서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돌려보았습니다. 이순이 50대 중반의 동료였습니다. 그녀는 지은에게 작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지은도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그래도 버텨야죠. 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버티는 게 일이니까.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침 조회 시간, 객실팀 직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팀장 전미진이 앞에 서서 오늘의 업무를 지시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오늘 VIP 스위트룸 체크아웃이 3건 있습니다. 특히 1,500이 오는 까다로운 손님이니까 실수 없이 처리하세요. 전미진의 시선이 지은에게 향했습니다. 박지은 씨, 오늘 1,502호 담당입니다. 제대로 하세요.
저번처럼 실수하면 이번엔 급여 삭감입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변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동정하는 눈빛도 있었고 무관심한 눈빛도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 시선들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조회가 끝나고 각자 청소 카트를 끌고 배정된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지은은 15층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피곤한 눈빛, 그리고 억지로 지은 미소. 이것이 지금의 박지은이었습니다. 15층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두꺼운 카펫이 발소리를 흡수했고 은은한 조명이 복도를 밝혔습니다. 지은은 청소 카트를 밀며 1502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패에는 VIP 스위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마스터 키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넓은 거실, 고급 가구,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전경. 이곳은 지은이 살고 있는 원룸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투숙객이 사용한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흐트러진 침구, 욕실에 놓인 고급 화장품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명품 가방. 지은은 조심스럽게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침구를 걷어내고 새 시트를 깔았습니다. 욕실을 닦고 거울을 닦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모든 동작이 기계적이었지만 실수할 수 없었습니다. 팀장의 경고가 머릿속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청소를 마치고 방을 나서려는 순간 지은은 테이블 위에 놓인 명품 가방을 보았습니다. 투숙객이 두고 간 것 같았습니다.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을 침대 위로 옮겨 놓았습니다. 눈에 잘 띄는 곳에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투숙객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 고급스러운 옷차림에 날카로운 인상이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여성의 목소리는 차갑고 의심스러웠습니다. 지은은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가방을 두고 가신 것 같아서 눈에 잘 띄는 곳으로. 여성은 지은의 말을 끊었습니다. 내 가방을 함부로 만졌다고요? 혹시 안에 뭐 빼돌린 거 아니에요? 지은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절대. 확인해 봐야겠네요. 당장. 여성은 가방을 열어 안을 뒤졌습니다. 지은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다행히 가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다음부턴 내 물건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당신들 믿을 수 없으니까. 그 말을 남기고 여성은 가방을 들고 방을 나갔습니다. 지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그것도 참았습니다. 그저 청소 카트를 밀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지은은 잠시 벽에 기댔습니다. 숨을 고르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서러움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점심시간, 지은은 직원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지은은 구석자리에 혼자 앉았습니다. 주먹밥을 꺼내 먹으려는데 순이가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지은 씨, 오늘 VIP 드룸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순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팀장이 뭐라고 하던데요. 조심하세요. 지은은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민준이에게 떳떳한 엄마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 탈의실로 돌아왔을 때 지은은 온몸이 무너질 듯 지쳐 있었습니다.
유니폼을 벗고 자신의 옷으로 갈아입으면서 거울 속 자신을 다시 보았습니다. 피곤한 얼굴, 축 처진 어깨. 하지만 이제 민준이를 데리러 가야 했습니다. 어린이집 앞에 도착했을 때 민준이는 선생님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를 보자마자 민준이는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엄마, 지은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지친 몸과 마음을 조금은 녹여주었습니다. 민준아, 오늘 재미있었어? 응, 오늘 그림 그렸어. 엄마 보여줄게. 민준이는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엄마와 민준이, 그리고 빈 공간 하나. 지은은 그 빈 공간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민준아, 이 빈자리는 뭐야? 민준이는 천진난만하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자리야. 할아버지 보고 싶어. 지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그림을 꼭 안고 조용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원룸에 도착해 불을 켰습니다. 좁고 어두운 공간이었지만 이곳이 지은과 민준이의 전부였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며 지은은 민준이의 그림을 다시 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자리, 빈 공간. 그날 밤 민준이를 재운 뒤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호텔 건물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불빛으로 빛나는 그곳에서 자신은 매일 무릎 꿇듯 청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당당하게 설 수 있을 거라고 지은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작게 속삭이고 지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알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일이 곧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지은의 하루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시작되어 밤 8시에 끝났습니다. 매일 같은 루틴, 같은 청소 카드. 하지만 무언가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팀장 전미진의 시선이 더욱 날카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아침 조회 시간, 전미진은 지은을 유독 자주 쳐다보았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경계와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 시선을 느끼면서도 애써 외면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말을 아끼고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오늘도 VIP 스위트룸 청소가 배정되었습니다. 1802호. 팀장이 업무 지시서를 건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지은 씨, 오늘 1802호 체크아웃 청소 맡으세요. 이번엔 실수 없이 하시길 바랍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미진의 입가에 미세한 냉소가 스쳤습니다. 그 표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은은 알 수 없었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8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지은은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긴장 때문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매일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실수할까봐, 또 투숙객에게 의심받을까봐, 팀장에게 질책당할까봐. 1802호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지은은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방 안은 엉망이었습니다. 침대 시트는 바닥에 늘어져 있고 욕실에는 물이 고여 있었으며 테이블 위에는 음식물 찌꺼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지은은 한숨을 내쉬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침구를 걷어내고 새 시트를 펼쳤습니다. 욕실 바닥에 물을 닦고 거울을 닦고 변기를 닦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음식물을 치우고 바닥을 쓸고 닦았습니다.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방을 나서려는 순간 지은은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놓인 명품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고급스러운 가죽 가방이었습니다.
투숙객이 두고 간 것 같았습니다. 지난번 일이 떠올라 지혜는 망설였습니다. 만지지 말아야 할까? 아니면 눈에 잘 띄는 곳으로 옮겨 놓아야 할까? 고민 끝에 지혜는 가방을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혹시라도 또 의심받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가방을 쳐다보지도 않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청소 카트를 밀고 가는데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지은 씨, 돌아보니 팀장 전미진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1802호 청소 끝났어요? 네, 방금 마쳤습니다. 확인 좀 해볼게요. 전미진은 지은을 지나쳐 1802호로 들어갔습니다. 지은은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을까봐 불안했습니다. 잠시 후 전미진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그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왜 그대로 뒀어요? 지은은 당황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가방을 만졌다가 의심받아서 전미진은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손님 물건을 방치했다는 거예요? 이게 프로페셔널한 태도예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턴 다음은 없어요. 이번 달 급여에서 삭감하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전미진은 돌아섰습니다. 지은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급여 삭감. 그것은 지은에게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이미 빠듯한 생활비에서 더 줄어든다면 민준이 유치원비조차 내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점심시간, 지은은 직원 식당 구석 자리에 앉아 주먹밥을 먹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지만 먹어야 했습니다. 오후에도 일해야 했으니까요. 이순이가 다가와 옆에 앉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은 씨, 괜찮아요? 아까 팀장한테 혼났다면서요.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실수한 거예요. 순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요즘 팀장이 유독 지은 씨한테만 그러는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네, 조심할게요. 하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지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팀장은 이미 지은을 타깃으로 정한 것 같았습니다. 오후 업무를 마치고 탈의실로 돌아왔을 때 지은은 사물함 앞에서 멈췄습니다. 사물함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분명 아침에 제대로 잠갔는데 누군가 열어본 흔적이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사물함을 열어보니 가방 안이 뒤져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은은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없어진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자신의 사물함을 뒤졌다는 사실이 소름 끼쳤습니다. 퇴근길, 지은은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나가는 풍경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어린이집 앞에 도착했을 때 민준이는 선생님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민준이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민준아, 무슨 일 있어? 민준이는 엄마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오늘 친구들이 나한테 그랬어. 뭐라고? 우리 엄마는 호텔에서 청소한다고. 그래서 가난하다고.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민준이의 작은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엄마 일은 부끄러운 게 아니야. 엄마는 정직하게 일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친구들이 놀렸어. 가난하다고. 지은은 눈물을 참으며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민준아. 우리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들까지 상처받는 것을 보니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은은 민준이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신나게 뛰어다니던 아이가
오늘은 조용했습니다. 원룸에 들어서자마자 민준이는 방 구석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지은은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저녁을 먹이고 민준이를 재운 뒤 지은은 홀로 거실에 앉았습니다. 작은 원룸, 낡은 가구,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호텔 불. 저 화려한 건물에서 자신은 매일 무시당하고 아들까지 상처받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핸드폰을 꺼내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이번 달 급여가 삭감되면 다음 달 월세를 내기 힘들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이 일을 그만둘 수도 없었습니다. 다른 일자리를 구할 시간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한숨을 내쉬며 지은은 민준이가 그린 가족 그림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엄마와 민준이, 그리고 빈 할아버지 자리. 지은은 그 빈 공간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시아버지 진혜성. 몇 년 전 남편 민우와 이혼할 때 시아버지는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반대했던 그 사람이 이혼 소식을 들었을 때 뭐라고 했을까? 아마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지은은 그림을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아, 미안해. 엄마가 더 잘해줄게. 꼭 더 잘해줄게. 그날 밤 지은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팀장의 차가운 목소리, 투숙객의 의심 어린 시선, 그리고 아들의 눈물. 모든 것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이 되어 겨우 잠이 들었지만 곧 알람이 울렸습니다. 5시. 다시 일어나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지은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오늘도 버텨야 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언제까지일지 알 수 없지만 버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얼굴을 씻으며 지은은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오늘도 견뎌내자. 민준이를 위해서. 하지만 지은은 알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자신에게 더 큰 시련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련 속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 급여 삭감, 통보를 받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박지은은 호텔 직원 식당에서 혼자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구석 자리, 항상 앉는 그 자리였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는 다른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도시락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아무도 지은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이순이마저 오늘은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 모습을 보며 알았습니다. 순이도 자신과 가까이 지내다가 팀장의 눈밖에 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선택을 하니까요. 주먹밥을 한 입 베어 물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억지로 삼키고 물을 마시고 다시 한 입 먹었습니다. 먹어야 오후에 일할 힘이 생기니까요. 식당 입구에서 전미진 팀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땅을 읊다가 지은에게 멈췄습니다. 잠깐의 눈맞춤. 팀장은 차갑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이고 남은 밥을 빠르게 먹었습니다. 이곳에 더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지은에게 배정된 구역은 평소보다 2배나 많았습니다. 12개의 객실. 보통은 6개 정도가 적당한데 오늘은 12개였습니다. 업무 배정표를 보며 지은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이상하다는 듯 지은을 쳐다보았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청소 카트를 끌고 조용히 배정된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첫 번째 객실부터 서둘러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시트를 갈고 욕실을 닦고 바닥을 쓸고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고 이마에는 땀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2개 객실을 정해진 시간 안에 끝내야 했으니까요. 네 번째 객실을 청소하던 중 지은의 허리에 통증이 왔습니다. 쪼그리고 앉아 욕실 바닥을 닦다가 일어서는 순간 허리가 삐끗했습니다. 순간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참았습니다. 손으로 허리를 짚고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시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7번째 객실에 들어갔을 때 지은은 잠시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무너질 듯 지쳐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4시. 아직 5개의 객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일어나야 해. 끝내야 해.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속도는 점점 느려졌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시간이 걸렸습니다. 8번째 객실 청소를 마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전미진 팀장이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차갑게 지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지은 씨, 진도가 너무 느린데요? 정해진 시간 안에 끝낼 수 있겠어요? 지은은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으로는 안 돼요. 결과가 나와야죠. 오늘 안에 못 끝내면 야근 처리됩니다. 당연히 무급이고요. 팀장은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지은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무급 야근. 그 말은 곧 민준이를 더 늦게 데리러 가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어린이집에 전화했습니다. 선생님이 받았습니다. 선생님, 죄송한데 오늘 조금 늦을 것 같아요. 8시쯤 갈 수 있을까요? 전화 너머로 선생님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또요? 지난주에도 그러셨잖아요. 민준이가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죄송해요. 일이 갑자기 많아져서. 알겠어요. 그래도 최대한 빨리 와주세요. 전화를 끊고 지은은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민준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혼자 어린이집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을 아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아직 4개 객실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지은은 눈물을 삼키고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9번째, 10번째, 11번째. 객실을 하나씩 끝낼 때마다 지은의 몸은 더 지쳐갔습니다. 허리 통증은 더 심해졌고 손목도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12번째 객실에 들어갔을 때 시계는 7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최대한 서둘러 청소를 마쳤습니다. 모든 동작이 기계적이었지만 정확했습니다. 청소를 끝내고 방을 나서는 순간 지은은 복도 벽에 기댔습니다. 숨이 가빠왔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12개 객실 모두 끝냈습니다. 탈의실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을 때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창백한 얼굴, 축 처진 어깨, 그리고 눈가에 깊은 다크서클. 35의 얼굴이 마치 40대처럼 보였습니다. 어린이집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린 거리, 불 켜진 건물들, 그리고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모두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은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도착했을 때 민준이는 선생님 곁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지은을 보자마자 아이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엄마, 민준아, 미안해. 엄마가 늦었지? 민준이는 대답하지 않고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 차가웠습니다. 지은은 아들의 손을 꼭 쥐고 선생님에게 인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준이는 피곤한지 말이 없었습니다.
평소라면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을 텐데 오늘은 조용했습니다. 지은은 그 침묵이 가슴 아팠습니다. 원룸에 들어서자마자 민준이는 방 구석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지은은 아들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민준아, 배고프지? 엄마가 저녁 해줄게. 괜찮아. 안 배고파. 아이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지은은 아들을 안으려고 했지만 민준이는 슬그머니 피했습니다. 그 작은 거부가 지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민준아, 왜 그래? 엄마한테 화났어?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엄마가 맨날 늦게 와서 친구들은 다 일찍 집에 가는데 지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다른 아이들은 엄마가 일찍 데리러 오는데 민준이만 항상 늦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미안해, 민준아. 엄마가 더 잘할게. 하지만 그 약속이 얼마나 지켜질 수 있을지 지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을 간단히 준비해 먹이고 민준이를 재웠습니다. 아이는 금방 잠들었습니다. 피곤했던 것입니다. 지은은 잠든 아들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평화롭게 잠든 그 얼굴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특히 허리와 손목이 심하게 아팠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여유도 시간도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통장 잔고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번 달 급여가 삭감되면 다음 달 생활비가 부족할 것 같았습니다. 월세, 관리비, 민준이 유치원비, 식비. 계산해보니 모자랐습니다. 한숨을 내쉬며 지은은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천장, 곳곳에 얼룩진 자국들. 이 원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민준이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때 민준이가 그린 가족 그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냉장고에 붙여둔 그 그림. 엄마와 민준이, 그리고 빈 할아버지 자리. 지은은 그림을 떼어내 손에 들고 바라보았습니다.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진혜성. 하지만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할 때 반대했던 그 사람. 이혼 소식을 듣고도 연락 한 번 없던 그 사람에게 지금 와서 도움을 청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림을 다시 냉장고에 붙이고 지은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아팠고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하지만 내일 또 일어나야 했습니다. 새벽 5시. 그리고 또 버텨야 했습니다.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어둠 속에서 지은은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민준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버티면. 하지만 그 다짐이 얼마나 지켜질 수 있을지 지은은 알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그 속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도. 지은은 그저 눈을 감고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지은은 평소보다 더 일찍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어두웠지만 지은은 서둘러 직원 입구로 향했습니다. 어제 과로로 늦게까지 일했던 탓에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오늘도 버텨야 했습니다. 탈의실에서 유니폼으로 갈아입을 때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돌아보니 이순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거리를 두던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지은 씨, 어제 많이 힘들었죠?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곤했을 뿐이에요. 순이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팀장이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지은 씨만 업무량을 늘리고 있어요.
다들 알아요.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들으니 더 서러웠습니다. 순이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며칠 동안 피했던 거. 저도 팀장이 무서워서 그랬어요. 하지만 이젠 못 보겠어요. 지은 씨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지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이해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순희 씨. 우리 같은 사람들끼리는 도와야죠. 나도 예전에 며느리였어요. 시댁이랑 싸우고 나와서 혼자 살았거든요. 그 마음 알아요. 순이의 말에 지은은 조금 놀랐습니다. 순이에게도 자신과 비슷한 과거가 있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힘들었겠어요. 힘들었죠? 하지만 버텼어요. 지은 씨도 버틸 수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 나누는 무언의 위로였습니다. 아침 조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전미진 팀장이 앞에 서서 오늘의 업무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새로운 직원이 한 명 들어왔다는 공지였습니다. 오늘부터 객실팀에 신입이 합류합니다. 최정아 씨, 앞으로 나오세요. 문 앞에 서 있던 여성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한 인상에 밝은 미소를 지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정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른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지은도 손을 모아 박수를 쳤습니다. 새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젊고 밝은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조회가 끝나고 각자 업무를 시작할 때 팀장이 지은을 불렀습니다. 박지은 씨, 오늘 신입 교육 담당하세요. 최정아 씨한테 업무 가르쳐 주고요. 지은은 당황했습니다. 자신도 힘든데 신입까지 가르쳐야 한다니. 그런데 오늘 제 업무량도 그건 상관없어요. 신입 교육이 우선입니다. 알아서 하세요. 팀장은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지은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결국 오늘도 늦게까지 일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최정아가 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잘 부탁드려요. 제가 많이 서툴 거예요. 지은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배우면 돼요. 같이 가요. 두 사람은 청소 카트를 끌고 배정된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배님, 여기서 일하신 지 오래됐어요? 6개월 정도요. 힘들지 않으세요? 일이 많아 보이던데.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 익숙해졌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지금도 힘들었고 앞으로도 힘들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신입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객실에 들어가 지은은 정아에게 하나하나 가르쳤습니다. 침구 교체하는 법, 욕실 청소하는 법, 어메니티 배치하는 법. 정아는 열심히 따라했지만 서툴렀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첫날이니까요.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평소라면 한 객실에 30분이면 끝났을 일이 신입을 가르치다 보니 1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이 속도로는 오늘 배정된 객실을 다 끝낼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 지은과 정아는 함께 식당으로 갔습니다. 순이도 합류했습니다. 세 사람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정아가 밝게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이 배웠어요. 선배님 정말 꼼꼼하시더라고요. 순이가 지은을 보며 웃었습니다. 지은 씨가 우리 팀에서 제일 성실해요. 배울 거 많을 거예요. 지은은 겸연쩍게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먹는 식사였습니다. 따뜻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전미진 팀장이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지은이 앉은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었습니다. 지은은 그 시선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후 업무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정화와 함께 객실을 돌며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정화는 점점 요령을 익혀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5번째 객실을 청소하던 중 정화가 실수로 어메니티 병을 떨어뜨렸습니다. 병이 깨지며 욕실 바닥에 액체가 쏟아졌습니다. 아, 죄송해요, 선배님. 저는 당황하며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함께 무릎을 꿇고 깨진 유리 조각을 주웠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다칠 수 있으니까 조심하고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서툴러서.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많이 실수했어요. 두 사람은 함께 정리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또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오후 5시, 지은은 시계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 3개의 객실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화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배님, 저 때문에 일이 늦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혼자 할 테니까 선배님은 먼저 퇴근하세요.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같이 끝내요. 혼자 하면 더 늦어질 거예요. 하지만 괜찮아요. 조금만 더 힘내요. 두 사람은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정화보다 빠르게 움직이며 진도를 나갔습니다. 정화도 최선을 다해 따라왔습니다. 마지막 객실을 끝낸 것은 오후 7시였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에서 청소 카트를 밀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정화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배님, 정말 고마워요. 제 때문에 늦게까지. 괜찮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끼리는 도와야죠. 그 말은 순이가 아침에 했던 말이었습니다.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을 때 순이가 다가왔습니다. 지은 씨, 오늘도 고생했어요. 내일 점심 같이 먹어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그래요. 어린이집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지은은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순이가 다시 곁으로 와줬고 정화라는 새로운 동료도 생겼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팀장의 괴롭힘은 여전했고 업무는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민준이를 데리고 집으로 가는 길, 아들이 작은 손으로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오늘은 일찍 왔네. 응. 엄마가 열심히 해서 조금 일찍 끝났어. 엄마, 대단해. 민준이의 칭찬에 지은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쥐며 지은은 다짐했습니다. 조금씩 나아질 거야. 분명히. 하지만 지은은 알지 못했습니다. 호텔 로비를 지나가던 고급 양복 차림의 남성이 잠시 멈춰 서서 자신을 바라보았다는 것을. 그 남성의 뒷모습이 묘하게 낯이 걷지만 지은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 남성은 진혜성, 호텔의 오너이자 지은의 시아버지였습니다. 그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무언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그날은 평소와 다르게 시작되었습니다. 박지은이 호텔에 도착했을 때 로비에는 평소보다 많은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탈의실에서 이순이를 만났을 때 순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 씨, 오늘 본사에서 중요한 사람들이 온대요. VIP 스위트룸 점검한다고 하더라고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이상하게 긴장되어 있었군요. 팀장이 아침부터 예민해요. 조심하세요. 아침 조회 시간, 전미진 팀장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본사 감사팀이 호텔 전체 점검을 합니다. 특히 VIP, 스위트룸은 완벽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실수 절대 안 돼요. 그녀의 시선이 지은에게 향했습니다. 박지은 씨, 오늘은 특히 조심하세요. 이상한 짓 하지 말고요. 지은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팀장의 노골적인 경고에 모두가 어색해했습니다. 업무 배정이 끝나고 지은은 배정된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은 최상층 펜트하우스 스위트 청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고급스러운 객실이었고 가장 까다로운 곳이기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걷는데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니 전미진 팀장이었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지은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점검하겠어요. 박지은 씨 일하는 거 보고 싶어서요. 지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감시를 받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객실에 들어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더 꼼꼼하게 움직였습니다. 팀장의 시선이 등 뒤에서 느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침구를 교체하고, 욕실을 닦고, 바닥을 쓸고, 어메니티를 배치했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했습니다. 실수할 여지가 없도록. 청소를 마치고 방을 나서려는 순간 팀장이 방 안을 확인했습니다. 침대 시트를 만지고 욕실 거울을 확인하고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지은은 긴장한 채 기다렸습니다. 이번엔 그럭저럭 하네요. 그 말을 남기고 팀장은 다음 객실로 향했습니다. 지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긴장은 계속되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객실을 청소할 때마다 팀장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실수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점심시간, 지은은 식당에서 순이 정아와 함께 앉았습니다. 하지만 밥맛이 없었습니다. 긴장 때문에 입맛이 사라졌습니다. 순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은 씨,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은데.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정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까 팀장님이 지은 선배님만 따라다니던데 왜 그러는 거예요? 순이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여기선 그런 일이 많아요. 약한 사람 하나 정해서 괴롭히는 거지.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었으니까요. 오후 업무가 시작되고 지은은 마지막으로 펜트하우스 스위트 청소를 위해 올라갔습니다. 가장 높은 층, 가장 넓은 객실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지은은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전경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이곳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거실, 침실, 욕실, 드레스룸까지 평소보다 3배는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지은은 서둘러 움직였습니다. 침실 청소를 마치고 욕실로 들어갔을 때 세면대 옆에 놓인 명품 시계를 발견했습니다. 고급스러운 가죽 밴드에 반짝이는 다이어, 투숙객이 두고 간 것 같았습니다. 지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난번처럼 만지지 말아야 할까? 아니면 눈에 잘 띄는 곳으로 옮겨 놓아야 할까? 고민 끝에 지은은 시계를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혹시라도 또 의심받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욕실 청소를 마치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청소 카트를 정리하고 있는데 전미진 팀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그 명품 시계가 들려 있었습니다. 박지은 씨, 이거 왜 그대로 뒀어요? 지은은 당황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또 변명이에요? 손님 귀중품을 방치한 건 명백한 업무 태만입니다. 아니, 저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성 3명이 내렸습니다. 본사 감사팀이었습니다. 그 중 한 명이 진에서 호텔 오너였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전미진은 재빨린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객실 점검 중이었습니다.
감사팀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전미진은 시계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투숙객의 귀중품을 직원이 방치한 사안입니다. 지금 확인 중이었습니다. 진혜성의 시선이 지은에게 향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감사팀원이 지은에게 물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해 보십시오.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발견했지만 지난번에 물건을 옮겼다가 의심받은 일이 있어서 그대로 두었습니다. 전미진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그게 변명이 됩니까? 규정은 귀중품 발견 시 즉시 보고하는 겁니다. 하지만 팀장님께서 지난번에 제가 물건을 만졌다고 지금 저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진혜성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팀장님, 그 지난번이라는 게 언제입니까? 전미진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전쯤입니다. 이 직원이 투숙객 물건을 함부로 만져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진혜성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기록이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보고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져와 보십시오. 전미진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복도에는 지은과 감사팀만 남았습니다. 진혜성이 지은에게 물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박지은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진혜성의 눈빛에 무언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표정을 감추며 다시 물었습니다. 여기서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6개월입니다. 힘들지 않으십니까? 지은은 그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감사팀에서 이런 질문을 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일은 원래 힘든 거니까요. 진혜성은 잠시 지은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미진이 서류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진혜성은 서류를 받아 확인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박지은 씨가 여러 차례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증거가 부족합니다. 전미진이 변명했습니다. 현장에서 즉시 처리한 사안들이라. 증거 없는 보고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진혜성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전미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의 보고는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직원에 대한 업무 평가를 다시 하십시오. 그 말을 남기고 진혜성은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다른 감사팀원들도 따라갔습니다. 복도에는 지은과 전미진만 남았습니다. 전미진의 눈빛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에요. 본사 앞에서 나를 망신시켜 놨잖아요.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각오하세요. 이제부터 더 힘들어질 겁니다. 전미진은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지은은 복도에 혼자 남아 벽에 기댔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퇴근 시간,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을 때 순이가 다가왔습니다. 지은 씨,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소문 들었는데.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조금 힘든 일이 있었어요. 팀장이 화났다면서요. 조심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지은은 생각했습니다. 오늘 만난 그 남성, 본사 감사팀의 리더. 왠지 모르게 낯익은 느낌이었습니다. 목소리도 눈빛도.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지친 머리로는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민준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며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호텔 건물이 보였습니다. 저 건물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그리고 오늘 만난 그 남성은 누구였을까? 지은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바로 자신의 시아버지 진혜성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가 이미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본사 감사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박지은의 일상은 더욱 지옥으로 변해갔습니다. 전미진 팀장의 보복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매일 아침 조회 때마다 팀장은 지은을 유독 오래 쳐다보았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차갑게 식은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업무 배정도 달라졌습니다. 가장 더럽고 가장 힘들고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객실들이 모두 지은에게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지은에게는 15개 객실이 배정되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6개에서 8개를 맡을 때 지은만 2배 이상이었습니다. 동료들은 동정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순이마저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를 시작한 지 3시간이 지났을 때 지은의 허리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시작된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쪼그리고 앉았다 일어설 때마다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6번째 객실 욕실을 닦던 중 지은은 잠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숨을 고르며 시계를 보니 오후 1시. 아직 9개 객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일어나야 해. 끝내야 해.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벽을 짚고 간신히 몸을 일으킨 후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점심시간도 제대로 가지지 못했습니다. 업무량이 너무 많아 식당에 갈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청소 카트 옆에 서서 주먹밥 하나를 급하게 먹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후 3시쯤 복도에서 전미진 팀장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지은의 지친 모습을 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박지은 씨, 진도가 느린데요? 이 속도로 오늘 안에 끝낼 수 있겠어요?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으로는 부족해요. 오늘 못 끝내면 내일 출근 안 해도 됩니다. 그 말은 곧 해고를 의미했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반드시 끝내겠습니다. 팀장은 냉소를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지은은 그 자리에서 무너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무릎이 떨렸지만 청소 카트를 밀고 다음 객실로 향했습니다. 10번째 객실에 들어갔을 때 지은의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목에 극심한 통증이 왔습니다. 반복적인 동작으로 인한 손목 터널증후군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침대 시트를 갈다가 순간 비틀거렸습니다. 어지러움이 몰려왔습니다. 아침부터 제대로 먹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지은은 침대 가장자리에 잠시 앉아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전미진 팀장이 서 있었습니다. 일하는 중에 쉬고 있었어요? 아니, 저는 잠깐 어지러워서. 변명 그만하세요. 근무 태만으로 기록하겠습니다. 팀장은 핸드폰으로 지은의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증거를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지은은 황급히 일어나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오후 6시가 넘어서야 마지막 객실 청소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지은은 온몸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습니다. 탈의실로 비틀거리며 걸어가는데 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다가 거울 속 자신을 보았습니다. 창백한 얼굴, 핏기 없는 입술, 그리고 눈 밑에 시퍼런 머. 35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어린이집으로 향했습니다. 또 늦었습니다. 민준이는 선생님 곁에서 울먹이며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민준이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은은 아들을 안으려 했지만 민준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맨날 늦어. 친구들 다 집에 갔는데 나만 여기 있었어. 미안해, 민준아. 엄마가. 이제 엄마 싫어. 그 말에 지은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지만 민준이는 계속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민준이는 방 구석에 앉아 엄마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지만 아이는 먹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민준아, 엄마 정말 미안해. 조금만 참아줘. 곧 나아질 거야. 언제? 엄마가 맨날 그렇게 말하잖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언제 나아질지 지은도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민준이를 재우고 거실에 홀로 앉았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특히 허리와 손목은 참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핸드폰에 어린이집 선생님의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님, 민준이가 요즘 유치원에서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한번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은은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아들마저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이번 달 급여가 삭감되어 들어왔고 남은 돈으로는 다음 달 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월세, 관리비, 유치원비, 식비 모자랐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들어 냉장고에 붙은 민준이의 그림을 보았습니다. 가족 그림, 엄마와 민준이, 그리고 여전히 빈 할아버지 자리. 손이 떨리며 그 그림을 떼어냈습니다. 빈 공간을 한참 바라보다가 지은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에서 오래전에 저장이 든 번호를 찾았습니다. 시아버지. 몇 년 동안 한 번도 누르지 않았던 이름이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떨렸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를까 말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반대했던 그 사람, 이혼 후에도 연락 한 번 없던 그 사람에게 지금 도움을 청한다는 것이 치욕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유치원에서 힘들어하는 아들, 엄마를 원망하는 아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지은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울음소리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입을 막았습니다. 민준이가 깰까봐.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서 지은은 다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을 소파 위에 던지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어떡하지? 정말 어떡하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답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출근해야 했습니다. 팀장이 내일 출근 안 해도 된다고 했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리며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탈의실에 들어서자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순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지은 씨, 오늘 조심하세요. 팀장이 뭔가 준비한 것 같아요. 무슨 일인데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조심하세요. 아침 조회 시간, 전미진 팀장의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승리자의 미소였습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박지은 씨, 앞으로 나오세요. 지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나가자 팀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박지은 씨는 최근 몇 주간 업무 태만, 고객 불만 야기, 그리고 근무 중 휴식 등 여러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따라서 오늘부로 경고 조치하며 한 달 동안 수습 기간을 둡니다. 수습 기간 중 추가 문제 발생 시 즉시 해고됩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지은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팀장님, 저는 업무 태만한 적이 증거가 다 있습니다. 어제 근무 중 침대에 앉아 쉬던 것도 촬영했고요. 팀장은 핸드폰을 들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지은이 침대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지러워서 잠깐 앉았던 순간이었지만 사진으로만 보면 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어지러워서. 변명은 듣지 않겠습니다. 수습 기간 동안 업무량은 2배로 늘어납니다. 각오하세요. 지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배. 지금도 견디기 힘든데 2배라니. 조회가 끝나고 다른 직원들은 흩어졌습니다. 지은은 그 자리에 서서 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업무 배정표를 받았을 때 지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20개 객실. 혼자서 하루에 20개를 청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거부하는 순간 해고될 것이 뻔했습니다. 청소 카트를 끌고 배정된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버텨야 해.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하지만 그 다짐이 얼마나 지켜질지
지은은 알 수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긴 복도가 펼쳐졌습니다. 지은은 첫 번째 객실로 향했습니다. 최악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경고 조치를 받은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박지은은 새벽부터 20개 객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비명을 질렀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 번 더 문제를 일으키면 즉시 해고될 것이 뻔했습니다. 오전 11시쯤 12번째 객실을 청소하던 중이었습니다. VIP 스위트룸. 지은은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실수할 여지가 없도록. 침실 청소를 마치고 욕실로 들어갔을 때 세면대 위에 놓인 고급 향수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크리스탈로 만든 명품 향수였습니다. 투숙객이 두고 간 것 같았습니다. 지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만지지 말아야 할까? 하지만 규정상 귀중품 발견 시 보고해야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향수병을 집어 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전미진 팀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승리감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이건 투숙객이 두고 간 것 같아서 보고하려고. 보고요? 지금 손에 들고 있잖아요. 훔치려던 거 아니에요?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절대. 변명하지 마세요. 현장에서 딱 잡혔어요. 팀장은 핸드폰을 꺼내 지은이 향수병을 들고 있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지은은 황급히 향수병을 세면대에 내려놓았습니다. 증거 확보했습니다. 이번엔 해고 사유가 충분하네요. 팀장님, 정말 오해입니다. 저는 보고하려고. 오해가 아니에요. 손님 물건을 손에 든 채로 발각됐잖아요. 그때 투숙객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4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전미진은 즉시 공손한 표정으로 돌변했습니다. 손님,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손님 물건을 만지고 있어서. 여성은 세면대 위의 향수병을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 그거요? 제가 두고 간 거 맞아요. 직원분이 치워주려던 거 아니에요? 전미진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손님 물건을 함부로 만진 건 잘못입니다. 뭐가 잘못이에요? 청소하면서 당연히 만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투숙객이 오히려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미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팀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투숙객이 나간 후 그녀는 지은을 복도로 끌고 나왔습니다. 박지은 씨, 오늘로 끝입니다. 본사에 보고해서 해고 처리하겠어요. 팀장님, 제발. 제발은 소용없어요. 당신 같은 사람은 여기 어울리지 않아요. 팀장은 그 말을 남기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지은은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무릎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점심시간, 지은은 직원 식당에 가지 못했습니다. 입맛도 없었지만 동료들의 시선도 두려웠습니다. 복도 구석에 앉아 물만 마셨습니다. 오후 2시쯤 호텔 로비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뒷좌석에서 진혜성이 내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단호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진혜성은 며느리 지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전미진 팀장의 괴롭힘, 업무량 조작, 증거 조작까지 모든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오늘 그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객실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전미진 팀장이 자리에 앉아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의 해고 서류였습니다. 전미진 팀장.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전미진은 깜짝 놀라 돌아섰습니다. 진혜성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로? 박지은 씨 어디 있습니까? 전미진은 당황했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청소 업무 중입니다. 무슨 일이신지. 당장 불러오십시오. 그리고 전 직원 소집하세요. 진혜성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전미진은 더 이상 묻지 못하고 지시를 따랐습니다.
10분 후 객실팀 전 직원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지은도 불안한 마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진혜성이 앞에 서 있었고 그 옆에는 본사 인사팀 직원들이 함께였습니다. 전미진은 직원들 앞에 서서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지은은 구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진혜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은 이유는 중대한 발표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난 몇 주간 본사에서는 이 지점의 내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객실팀의 업무 관리와 직원 처우에 대해서요. 전미진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 심각한 문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특정 직원에 대한 과도한 업무 배정, 증거 조작을 통한 징계, 그리고 조직적인 괴롭힘. 진혜성의 시선이 전미진에게 향했습니다. 전미진 팀장, 당신이 박지은 씨에게 한 행위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미진이 급히 변명했습니다. 사장님, 그건 오해입니다. 저는 그저 업무 효율을 위해 업무 효율이라고요? 진혜성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박지은 씨의 업무량은 다른 직원의 2배에서 3배였습니다. 휴식 시간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고 어지러워서 잠시 앉은 것을 근무 태만으로 조작했습니다. 이게 업무 효율입니까? 회의실이 숨죽인 듯 조용했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전미진과 지은 사이를 오갔습니다. 전미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건 박지은 씨가 능력이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하다고요? 진혜성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박지은 씨는 대학에서 호텔 경영학을 전공하고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조직적인 괴롭힘이 문제였습니다. 지은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혜성이 자신의 학력까지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전미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는 회사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라면 유능한 직원을 괴롭혀서 내쫓는 겁니까? 진혜성은 인사팀 직원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사팀 직원이 서류를 읽었습니다. 전미진 팀장은 직장 내 괴롭힘, 업무량 조작, 증거 조작, 그리고 부당 징계 등의 사유로 즉시 해고 조치합니다. 전미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사장님, 이건 너무 가혹한. 가혹하다고요? 진혜성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박지은 씨가 당신에게 당한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부터 밤까지 20개의 객실을 혼자 청소하고 제대로 밥도 먹지 못하고 아들을 제때 데리러 가지도 못하면서 견뎌온 것을, 그게 더 가혹하지 않습니까? 회의실에 있던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을 향한 공정의 눈빛들이었습니다. 전미진은 무너져 내리듯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진혜성은 지은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박지은 씨,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사장님. 지난 몇 달 동안 힘드셨죠? 그 한마디에 지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고통을 알아준다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괜찮았습니다. 괜찮지 않았을 겁니다. 진혜성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약속합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혜성이 다시 전체 직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 지점에서는 어떤 형태의 괴롭힘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직원은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춘 후 진혜성은 지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박지은 씨는 저의 며느리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직원들이 놀란 눈으로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은도 놀라 진혜성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버님? 오랜만이요. 지은 씨. 진혜성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안쓰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연락도 못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은은 말을 잃었습니다. 눈물만 흘러내렸습니다. 지은 씨, 용서하십시오. 결혼 때 반대했던 거, 이혼 후에도 연락하지 않았던 거, 모두 제 잘못이었습니다.
진혜성이 지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겁니다. 며느리와 손자를 지키는 것이 제 책임입니다. 지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억울함, 고통, 외로움, 그리고 이제야 받는 인정. 모든 것이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진혜성은 조용히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이제 그만 울어도 됩니다. 회의실에 있던 직원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순희는 눈물을 닦으며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전미진은 고개를 떨군 채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진혜성이 인사팀에게 지시했습니다. 박지은 씨는 오늘부로 VIP 라운지 부책임자로 발령합니다. 업무 인수인계는 일주일 후부터 시작하고 그 전까지는 충분히 휴식을 취하도록 하십시오. 지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진혜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장님, 저는 며느리라고 특혜를 주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능력과 지난 몇 달간의 인내를 인정한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지은과 진혜성만 회의실에 남았습니다. 민준이는 잘 있습니까? 네, 잘 있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손자 얼굴 좀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도 할아버지를 그리워했어요. 그림의 할아버지 자리를 항상 비워뒀어요. 진혜성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제 그 자리를 채워도 되겠습니까?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몇 년간의 오해와 거리가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긴 악몽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의 휴식이 끝났습니다. 박지은은 오늘 호텔에 출근했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청소 유니폼을 입지 않았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VIP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직원들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외면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은은 작게 미소를 지으며 답례했습니다. 그들의 태도가 바뀐 것이 불편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이해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라는 것을. VIP 라운지에 도착했을 때 선임 책임자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박 부책임자님, 어서 오세요. 오늘부터 업무 인수인계 시작하겠습니다. 부책임자. 그 호칭이 아직 낯설었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복도에서 청소 카트를 밀던 자신이었는데 이제는 VIP 고객을 응대하는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가 시아버지 덕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을. 오전 내내 업무를 배웠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웠지만 대학에서 배웠던 호텔 경영학 지식이 조금씩 떠올랐습니다. 몇 년 동안 묻혀있던 꿈이 다시 깨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지은은 이순희를 만났습니다. 순희는 여전히 객실 청소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 아니 이제 부책임자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순희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눈빛은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순희 씨, 그냥 편하게 불러주세요. 저는 여전히 같은 사람이에요. 고생 끝에 복이 온 거예요. 정말 축하해요. 두 사람은 직원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예전처럼 구석 자리가 아니라 창가 자리였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습니다. 민준이는 잘 지내요? 네, 요즘 할아버지 이야기를 자주 해요. 이번 주말에 처음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거든요. 순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행이에요. 가족이 함께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오후 업무를 마치고 퇴근할 때 지은은 호텔 로비를 지나갔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직원 뒷문으로만 출입하던 자신이었는데 이제는 정문을 당당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로비에서 진혜성 회장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지은을 보자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지은 씨, 첫날 어땠습니까? 잘 배우고 있습니다, 사장님. 회사에서는 사장님이지만 회사 밖에서는 시아버지입니다. 그것만은 잊지 마시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혜성의 눈빛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가족이 다시 모이고 있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지은은 민준이의 손을 잡고 진혜성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큰 정원이 있는 2층 주택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신기한 듯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엄마, 여기가 할아버지 집이야? 응, 민준아. 현관문이 열리고 진혜성이 나왔습니다. 정장이 아닌 편한 차림이었습니다. 손자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민준이구나. 할아버지야. 민준이는 처음엔 수줍어했지만 곧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진혜성은 무릎을 꿇고 손자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그동안 못 봐서 미안하구나. 괜찮아요, 할아버지. 엄마가 할아버지는 바쁜 분이라고 했어요. 진혜성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지은도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거실로 들어가자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진혜성이 직접 준비한 것은 아니었지만 손자와 며느리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민준이는 할아버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디 사냐고, 무슨 일 하냐고, 강아지 키우냐고. 진혜성은 하나하나 대답하며 손자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사 후 민준이는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할아버지 자리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릴게요. 제가 그렸어요. 진혜성은 그림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와 민준이, 그리고 이제 채워진 할아버지.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고맙구나. 민준아. 할아버지가 소중히 간직할게. 지은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자리가 드디어 채워졌습니다. 민준이가 정원에서 놀 동안 지은과 진혜성은 거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뛰어노는 손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은은 찻잔을 내려놓고 진혜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 이제는 앞을 보려고 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잖아요. 진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앞으로는 달라질 겁니다. 약속합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이가 정원에서 웃으며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 소리가 집 안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며칠 후 지은은 VIP 라운지에서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일주일이 지나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고객 응대도 직원 관리도 예전보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지은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호텔 건물 너머로 도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몇 달 전 자신은 저 아래 복도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곳에 서 있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저절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버텼기 때문에, 그리고 시아버지가 지켜봐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퇴근 시간, 지은은 어린이집으로 민준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이제는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엄마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엄마. 민준아, 오늘 재미있었어? 응, 그리고 있잖아. 친구들한테 우리 할아버지 이야기했어. 할아버지가 큰 호텔 사장님이래. 지은은 아들을 안으며 웃었습니다. 이제 민준이는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민준이가 작은 손으로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매일 일찍 와. 응, 이제는 민준이랑 더 많이 놀 수 있어. 좋아. 엄마, 사랑해. 엄마도 민준이 사랑해. 원룸에 도착했을 때 지은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 좁은 공간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같은 공간이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며 지은은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더 나은 곳으로 이사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원룸에서의 시간도 잊지 않을 것입니다. 힘들었지만
성장했던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민준이를 재우고 지은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몇 달 전에 자신과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희망이 있었습니다. 핸드폰에 진혜성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다음 주에 민준이와 함께 저녁 어떻습니까? 놀이공원에도 가고 싶은데요.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좋아요. 민준이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호텔 건물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 저곳에서 자신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로서, 엄마로서,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서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버텼습니다. 민준이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그리고 이제 보상받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인정, 새로운 직책, 그리고 무엇보다 당당함을 되찾았습니다. 지은은 냉장고에 붙은 민준이의 그림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할아버지 자리가 채워진 그림. 가족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있고, 민준이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믿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지은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괜찮아. 우리 정말 괜찮아질 거야.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불을 껐습니다.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은 희망 가득한 내일이.